자, 안녕하세요. 우리 25년 또 동차가 열렸어요. 그죠? 저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제 1차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 좀 신나게 동차를 해봐요. 아, 제가 힘내야죠. 자, 당연히 우리 대상차는요. 세무사 1차 합격생, 그리고 내년 동차 목표로 하는 분들도 요즘에 이제 2차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회계사든 세무사든요. 자, 올해 8월 2일에 있어요. 그죠? 시험이. 그럼 오늘이 5월 며칠이죠? 5월 5일인가? 오늘 어린이날인가? 6일, 6일. 그러면은 3달 남았네요. 그죠? 6, 7, 8, 3달. 3달도 안 남았어요. 좀 미친 거죠, 시험이. 자, 아무튼 오늘 토요일이고요. 자, 2차 시험 우리 그래도 간단히 배우면 우리 2부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교시에 배정되어 있어서 9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우리 4문제가 출제됐는데 사실 이 문제 안에는 물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은 물음을 풀게 돼요. 그래서 크게는 4문제고요. 이제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차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치는 거를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2차 합격 기준은 이제 가락이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또.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모두 합격이에요. 현재. 그래서 원래는 이제 60점이 넘으면 700명이 넘어도 최소 합격 인원이 현재 700명인데 전부 합격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세무사 시험으로 몰림 거기에 이제 수험생의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 좀 이따 데이터를 보겠지만 이 평균이 59.7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자칫 60점 넘는 수험생이 전국에 대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슈퍼 폭탄을 내면서 이 60점 이상 득점자가 적게끔 그럼 이제 이 규정을 합격시킨다는 건데 위 같은 득점자가 700명보다 적다면 이제 최소 합격 인원 범위에서 과락이 일단 있으면 안 되고요. 정감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1등부터 700등을 합격시킨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45점 맞은 사람이 합격이었어요. 평균이 45점이 700등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갭 차이가 나죠. 59점과 45점은 14점이나 평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지 않았었나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전히 이제 작년 1차생들이 그대로 거의 넘어올 거 아니에요. 유예로. 또 올해 1차도 뭐 엄청 적진 않을 걸로 보여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그러면 거의 한 7,000명 이상 이렇게 2차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자칫 이 규정에 의해서 최소 합격인은 700명보다 너무 초과해서 합격을 안 되니까 올해도 폭탄일 것으로 추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마음가짐은 작년처럼.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나오는 거 좀 이제 설명드리면요. 총 일단 4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가 2문제예요. 그래서 법인세가 우리 50점.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인세가. 그리고 소득세는 30점. 그리고 부가세가 20점에서 좀 100점이 출제되고요. 회계사는 여기서 법인세가 10점 줄고 상속증여세가 10점 출제돼요. 회계사분들은 조금 달라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1번은 보통 세무조정 물음이 출제돼요. 세무조정. 그래서 보통 부계부까지의 주제 있죠. 뭐 의제배당,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뭐 이런 느낌의 세무조정 물음이 30점. 그리고 20점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른데 대부분은 합병 연결, 뭐 분할, 뭐 이런 뒷주제, 특수주제 그게 좀 출제돼서 50점, 50점이고 소득세는 그냥 종합문제라고 부른 게 이배사 근역이 퇴항이 골고루 출제돼요. 뭐 당연히 소득 세액공제까지 다 해서 랜덤으로 그냥 물음이 뭐 많게는 6개 막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또 여기는 매출세 10점, 매입세 10점에 간이가세가 일부 출제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1번이 법인세가 출제되는데 과거 한 18년도 세무사 시험에는 1번에 소득세가 또 나온 적이 있어. 그래도 또 당황해 하지 말고 그냥 그럼 뒤에 봐보니까 그 파본 검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 3번에 법인세가 있을 거야. 보통은.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부가세가 이제 1번인 적은 없었으나 올해 또 갑자기 변수를 작용할 수도 있어 항상. 그죠? 얘네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왜냐면 부가세를 1번에 배치했다는 건요. 무조건 폭탄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너희 부가세 잘하는 줄 알았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1번부터 부가세 풀어야지 했다가 40분 걸려. 막 이래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표 점수가 60점 이상이었거든요. 세무회계가. 어쨌든 평균 60 나오면 합격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세무회계에서 80 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요즘은 사실 40점을 목표로 해야 돼. 근데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40점 넘게 되니까 이게 크게 잡은 거야, 지금. 반타작 이상 하자. 반타 이상 하자. 진짜 이거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인세 30점 중에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문제 안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가야 돼.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2차에서는 뭐를 크게 제꼈을 때는 타격이 엄청 커. 1차에서 2.5점이지만 2차는 10점 빵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거의 이제 과락 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골고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적이지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각 문항마다 빵점이 있기보다는 꼭 점수를 따서 40점을 넘기는 게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1차와 2차와 비슷하면서 점수를 작년 기준으로 딸 수 있었던 부분은 소부였어. 그래도 소부. 작년에 부가세 15점 따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부에서 법인세보다는 작년 기준으로 따기가 좋았었어요. 올해는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세요. 참고 목적.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훈련하고 한 바퀴 돌리면은 목표 시간까지 배정해줘야 돼.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어 부가세는요 절대 2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명심해야 돼. 1차처럼. 그리고 뭐 소득세도 많게는 20, 25분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남은 시간 법인세 쏟고 이렇게. 자, 이거 시간 배치도 중요하고 작년 기출 제가 지금 방금 좀 다운받아 봤거든요. 작년 기출 간단히 보여볼게요. 이게 1번 문제야. 보면은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각 자료가 독립적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각 자료별로 푸는 건데 지금 자료 1번이 있고 여기 보통 물음이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작년 자료 1번이 졸라 컸는데 이게 이제 한 자료 하나인 거야. 1, 2페이지가 A4용지 이게 A4용지보다 크잖아. 요게 한 문제인 거야. 일단 이게 문제 1번에 한 자료인 거지. 그리고 보통 이 물음 안에 배점이 이렇게 있어요. 15점 이렇게 졸라 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료 2번 그러니까 자료 1, 2는 독립적이니까 자료 1번과 2번은 이렇게 상호 연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료 2번 문제도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세무주도 수도처분하는 문제 있죠. 그리고 이게 2점짜리 5점짜리 이런 식으로죠. 배점이 되어 있어서 보통 세무조정 이게 칸이 2개면은 1점 1점인 거야. 근데 여기는 5점이니까 뭔가 1111에 2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2점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점수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내가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자료 3번도 뭐 이제 FVOCI 세무조정 문제인데 보시면 여기 8점짜리로 세무조 소초분 그죠? 세무조 소초분. 그래서 1번은 보통 이렇게 세무조 소초분 문제. 그리고 2번 문제는 보시면은 뭐야 하는 게 분할이야, 이게 분할이 요게 8점. 분할로 문제 2번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자료 바탕으로 루어답하시오 또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문제 2번의 자료가 작년엔 2개였는데 많을 때는 이 자료가 3개도 출제돼. 문제 2번에만. 또 1번도 자료가 많을 때는 6개 막 7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작게 여러 개 출제하나 크게 한 2-3개 출제하나 뭐 이런 식인 거야. 약간 느낌이. 근데 작게 여러 개 출제하는 게 수험생들한테 좀 더 안정적이야. 그죠? 조금씩 거기서 이제 맞출 수가 있으니까. 혹시 크게 내는 거는 거기서 하나 틀리면 이게 우르르 빵점이야. 이게. 근데 요즘은 좀 크게 낸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리고 이게 분할 8점에 여기 이제 막 불공정 자본거래랑 인정이자랑 콜라보된 문제가 다시 한번 여기도 좀 세무조정 물음 플러스 업그레이드 된 거 해서 12점이 이렇게 출제됐어요. 12점. 8점, 12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이런 식이고 자 소득세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 이렇게 30점 배치되어 있고요. 소득세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상호 독립적으로를 꼭 봐야 돼 이게. 소득세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즉 자료가 이렇게 여러 개도 그 자료가 막 섞여서 자료 5번 거를 자료 1번에 갖다 써야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소득세는. 법인세는 이제 애초에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기 쉽지 않은데 소득세는 그렇게 출제한 적이 이미 있어요. 2014년도 세무사 문제가 그래요. 김산희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30점 문제가 하나에 3개가 이어져서 역대 꽈락률 3등에 배치되는 게 김산희 문제야. 나중에. 근데 그래서 요걸 단서를 꼭 보셔야 돼요. 상호 독립적이다. 그럼 예를 들어 자료 1번이 사업소득 문제인 거야. 뭔가 이게 뭔가 임대업, 주택임대 세계관이었고요. 자료 2번은 이제 연금, 근로소득 문제였고요. 넘어가 보시면은 자료 3번이 연금소득, 자료 4번 퇴직소득, 자료 5번이 올해 그 1차에도 쳐내셨던 가업상속 양도 미친놈 그
그거를 작년 2차에 이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90% 똑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한 다음에 소득세는 또 요게 이제 표 같은 게 많아요. 뭐 근로소득공제표, 근속연수공제표, 여기는 뭐야 환산급여공제표 이러면서 요런 표로 좀 압도적인 게 있는데 별로 쫄지 마시고요. 요렇게 칼체하게끔 간주임대로 구해라, 사업소득금액 구해라, 총급여액 구해라, 근로소득 구해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이거 나중에 이제 답안 양식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거 다 쓰는 게 아니라 물음일에 1번 답, 2번 답 이렇게만 쓰면 돼. 저런 거 한글까지 쓰면 애초에 90분 안에 답 쓰다 끝나요. 그죠? 그냥 물음 1번에 아니 문제 3번, 물음 1번, 1번 답, 2번 답. 여기는 또 양가로 2 이런 거 적어줘야지. 양가로 1, 1. 그죠? 양가로 1 동그라미 2, 양가로 2 동그라미 해서 답만 쓰는 거야. 답만 딱. 왜냐면 워낙 자료가 크다 보니까 총급여에 이런 거 쓰는 것도 나중에 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어. 이거 시간이 너무 없다. 답안 양식 쓰다가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출제해 그냥 답만 써라. 답만 써라 이렇게. 알겠죠? 소득세가 물음 이런 느낌이고요. 마지막 이제 부가세 보시면은 부가세도 자료가 두세 개 나와. 그래서 독립적이래요. 20점짜리고요. 자료 1번은 보통 이게 뭐냐면 물음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매출세액 문제가 보통 이렇게 매출 요거는 매출 매입세를 좀 섞어놨는데 보통은 매출세액 문제가 출제돼요 보통. 근데 요거는 자료별로의 매출세 매입세이고 자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깔끔히 뭐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각 채점된다는 거예요. 답안 하나씩 보시면 그죠? 내가 4번 하나 틀렸다 그래서 막 전체 점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것도 하나만 1점이고 1,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도 보시면은 자료 2번은 보통 이렇게 요것도 매입세액 막 재계산 막 이런 거 섞여 있는 문제야. 8점짜리 이렇게 출제돼서 나와 있고 이건 4칸이니까 딱 2점짜리겠죠. 깔끔하게 이거는 딱 느낌이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을 출제해가지고 자료를 3칸이나 구성해서 사실 부가세는 3개 출제한 게 더 수험생을 괴롭힌 거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된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예시적으로 보여드렸고 다시 이제 보셔서 데이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세무사 시험. 자, 이런 내용을 사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항상 전략과 어떤 그 목표 점수와 3개월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이게 중요해. 마냥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거는 다 열심히 해요. 2차생은 특히.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지옥의 해들 세무회계 과락률이 70% 이상인 3년의 그 지옥의 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저도 이런 불시험에 하필 공부해가지고 그땐 몰랐지만 이 이후에는 뭐 개꿀이었죠. 자, 죄송해요. 개꿀은 아니고요. 다 어려웠어요. 상대평가로 들어가니까. 사실 여기 70%대. 그리고 커트라인을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635 봤을 때야 또 라떼는. 그래서 630등이 47.25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52점, 50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점점 스무스하게 올라가. 어머, 왜 좀 잘해지는데 하다가 이때 한번 상속증여세 언론에 나왔던 그 빵점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안 한 게 예외야. 예외. 다 빵점이야 그냥. 이게 세법학 80%가 꽈락이야. 그래서 막 논란으로 막 언론까지 가면서 막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제도 바뀌었잖아요. 약간 채점자 2명이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논인 거야. 약간 논인. 그래서 57 이게 2년 전에 59.75까지 갔었다고. 이게 위기 700등이 거의 60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쉽게 내면은 전국이 다 60점이 넘어가지고 세무사가 막 2,000명 배출돼. 막 이런 또 이게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어렵게 내야지 하면서 이거 봐. 과락률이 너무 차이 나잖아 이거는. 23년도에는 세무회계 과락률이 45.8%밖에 안 돼요. 이것도 사실 뭐 적지 않은 수치지만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은 높은 수치가 아닌 거죠. 작년에 79%야. 응시인원이 얼마죠? 이게 응시인원이 5,330명 중에서 과락자가 4,20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는 이 세무회계가 일단 40점 넘으면은 거의 합격했어. 그죠? 거의 합격했어 이게. 이게 과락률이니까 1,200명 정도만 40점 넘은 거야. 거기서 500명만 제끼면 합격인 거죠. 그죠? 500명만 제끼면 그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재무과락 했어 또 작년에. 그러니까 재무과락, 세무회계 과락 넣으면 합격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조가 올해 똑같이 나올지 모르지만 뭐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세무사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요. 세무회계 가락 넘냐 안 넘나야 현실적으로. 40점은 넘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
그죠? 이 사람들 공부 안 했겠냐고. 1차 합격한 사람들이야. 작년 1차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 분들이 40점 못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걸 잘해야 돼. 지금 세무회계를. 세무회계. 알겠죠? 이게 충격적인 데이터예요. 1등이야. 작년 기출이. 이게 관학률이. 이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지금.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발표도 통계도 보시면 자, 이게 큐넷에서 매년 공개하는 건데 작년에 이렇게 최종 동점자가 이렇게 있으면 추가 합격이 돼서 715명이 합격했네요. 그래서 합격률은 13%야. 13%. 자, 근데 주로 데이터 보는 저는 세무회계 볼게요. 이게 5330에 자, 평균 점수도 봐보세요. 29점이야. 6,000명의 평균이 20점대, 20점대. 이런 시험이 어딨어. 사실 시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당장에 바꿀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이 시험 제도에 응해서 합격을 한다면 우리가 뭐 시위를 한다든지 불질르든지 해서 바꿔야지 당장에 이거를 뭐 소송 걸어서 5년 동안 싸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우리 삶이. 그래서 이 시험 데이터에 맞게 일단은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락자 수 졸라 많고 과락률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합격자의 연령대 보시면은 20, 30대가 그래도 여전히 많아 보이네요. 와, 우리 50대 분들 대단해요. 그죠? 10명. 저 세무회계 저 불시험을 어쨌든 통과한 거잖아. 그리고 남녀 비율 나와 있고 뭐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의미가 없는 게 금해 합격자가 뭐 동차생이고 그다음에 여기 일단은 일반 응시자가 저희 일반 수험생이고 경영회화 면제자가 그 공무원 10년 이상 하셔가지고 1차 시험 면제되고 2차 보는 사람들 또 일부 가면 면제된 사람 20년 넘으면은 회원투만 보면 되나 뭐 이런 식이잖아. 그죠? 세퍼만 면제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데이터가 일반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쪽인데 금해 합격자가 동차고 전에 1차 합격자가 약간 유예인데 사실은 동차생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동차생이 50%나 돼? 3차생이 많아요. 저게 3차도 저게 들어가고 5차도 저게 들어가고 7차도 저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홀수회가 그냥 홀수의 합격생 짝수의 합격생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최연소 였고 요거 좀 봐줘야 돼. 여기 합격 최소 득점 715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45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른 과목을 고득점 맞을 필요가 없었어. 그죠? 세무회계 40점대, 재무회계 40점대, 자, 세법학도 40점대, 다 40점대도 합격인 거야. 근데 요즘은 대신 회원투가 어려운 대신 세법하기 쉽다 보니까 세법학 동차생들도 50, 50은 나오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알겠죠? 더 높으면 좋지만 최소 점수를 그렇게 잡고요. 또 돌아 작년 합격생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원과도 60점대가 많았어. 이상적인 건 645야. 요즘 이제 불시험 난이도 알겠죠? 1부, 2부에서 645를 현실적 목표로 잡으세요. 645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쉬우면 나만 쉬워? 다 쉬워서 또 평균 확 올라가. 그건 또 예외고. 그러면 이제 한 75, 66 막 이렇게 맞아야 될 수도 있어. 쉬우면은. 자,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거 받고 자, 동창항 어떻게 진행하냐면 당연히 세무회계 이론 배우고 연습서로 2차 문제 풀이한 다음에 목표는 동차 합격이고 혹시라도 안 돼도 동차 때 열심히 해야지요. 유예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동차 때 그냥 어차피 안 됐고 맘 편히 쉬자. 유예 가서 열심히 하자. 뭘 열심히 해 그게 그죠? 저처럼 피파에서 유예 가지 마세요. 그죠? 동차 때 열심히 해야 혹시 저러도 유예로 합격해요 이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자, 진행 방식은 1차랑 비슷하게 세무회계 이론 설명하고요. 연습서로 문제 풀이한 다음에 뭐 퀴즈나 동차 GS 모의고사 이제 진행할 거고요. 교재 보시면은 세법 마스터 1차 때 본 거 눈에 익숙하니까 이어지기 위해서 세법 마스터에 추가 개정 사항들은 이제 추록추록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윤엽 세무회계 연습 새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 2 두 가지잖아요. 1이 부가세 소득세고요. 소득세부터 진행할 거예요. 소득세, 소법 이렇게 나가고 부가세는 동차가 시간이 없으니까 인강으로 웬만하면 넣어줄 거야. 이게 유예 강의를. 그래서 거의 실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법 위주로 할 거고요. 부가세는 제가 학원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틈틈이 그냥 자기가 들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20점짜리는 쉽고 부가세 쉽고 1차랑 비슷하고 20점짜리여서 그거를 좀 인강으로 대체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겁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차생들은 요즘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필수 문제 좀 올려달라 해서 필수 문제를 그래도 올려드릴게요. 필수 문제. 정시간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내가 필수 문제가 좀 기출 위주였다면 요즘은 제작 문제가 오히려 필수 문제야. 시험에 오히려 안 나온 걸 훨씬 많이 내. 이게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낸 거에 안 나온 거 한두 개라면 지금 안 나온 거 8개 나온 거 2개 막 이런 식이야. 약간 느낌이.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그럴 거고. 자, 공부 방법은요. 당연히 이제 이론 정리한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해야 되는데 일단 기출 문제를 좀 그래도 분석을 하면서 기출 문제에서 요즘은 사실 안 나온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분석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동차생들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데이터로 저는 이제 제 촉이 아니라 항상 데이터화 시켜서 요런 것들이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더 요런 걸 힘있게 보자. 약간 이런 거 좀 잘 분석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시대는. 그리고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접대비나 기분 같은 건요. 절대 동차생들이 시간 없으니까 전수로 풀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 같은 것도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30문제인데 그걸 좀 선별해서 풀어야 돼. 동차생들은. 왜? 중복되는 포인트가 많아. 그런 건 어차피 한두 번 풀어도 기억나. 그죠? 비영업 대금이 이자수도 이거 누가 몰라. 그죠? 그것 때문에 전수로 다 푸는 거는 하루 종일 금융소득만 풀어도 안 끝날 수 있어. 알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요게 중요해. 그래서 기출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 파악한 뒤에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론서를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안 나온 걸 찾아서 공부해야 돼. 시험에 나온 거 플러스 안 나온 거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론서를 꼭 다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냥 막 이게 무창창 연습서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이론서를 많이 병행을 하면서 시험에 안 나온 포인트 찾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오답노트를 꼭 작성해 주세요. 오답노트 작성해서 본인이 실수한 건 또 실수해. 그 세무회계 함정들 1차에서도 우리 틀렸던 그 계산 함정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거 아는데 또 틀려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만의 오답노트 뭐 합격생들마다 이건 방법이 다 달라서 제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노트를 작성한 친구도 있지만 그냥 연습서 옆에 포스트잇으로 이 문제에서 내가 이거를 아주 틀렸다라는 걸 적어서 문제 풀 때 이거는 그 포인트만 보자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법 마스터의 틀린 부분을 다 옮겨 적어서 마스터 볼 때 나 이 문제 풀 때 이 조문 풀 때 이거 틀렸지 요렇게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답노트는 거의 다 했다는 거야. 알겠죠 합격생들. 그래서 요건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부 주요사항은 자 시간 없다고 문제풀이만 하는 거 문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연습서에 제작 문제를 많이 넣어 노력했지만 이 세무회계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 그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를 새로 넣는 순간 새로운 이제 어떤 논제로 도출되는데 그게 무한 상황이에요. 사실 세무회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많이 봐. 어쨌든 시험 범위는 법령이라는 걸 명심해서 이 법령 안에서 응용된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힘을 기르는 거지. 연습서만 그냥 5번 풀자. 100% 까락이에요. 그거 요즘 시험은 진짜 100% 까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100%만 잘 하거든요. 연습서만 해독하는 사람 세무회계 100% 깔아놔요. 요즘 시험에. 응용력이 아예 없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 못 봤는데? 책에 보면 다 있어. 요즘 1차 이렇게 불시험 나와도 책에 어쨌든 다 있긴 있잖아. 근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40점을 넘기려면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연습서만 풀고 들어가자. 어차피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은 그 문제 해설이야. 전체의 그 규정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난 세무회계는. 그죠?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이런서 보는 게 재미없고 왜 뭐라는 거야?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공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걸 우리는 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눈을 강조하는 거고 합격생들은 다 공부 방법을 이론서 많이 봤다. 처음에 공감 못하는데 왜 결국 이론서 많이 보는지 알겠다. 요게 합격생이야. 그리고 합격생의 공부하면 답습해야지 떨어진 수험생 공부하면 답습하는 게 연습서만 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거. 이거는 연습서 외우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눈을 강조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새로운 문제까지 나왔을 때 맞추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고 그리고 3번 동차생도 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쉽지 않겠지만 일단 요즘 시험은 버리는 주제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 최대한 다 하자. 최대한 다 해보고 일단 처음부터 지키는 게 다 해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문에 맡기자. 어느 정도 동차생의 어떤 그 시간이야 이게. 알겠죠? 근데 마음가짐을 에이 대선 출당까지만 하자 뭐 이러면은 그냥 탈락이야. 또 일단 다 해놓고 요거 정도는 진짜 그냥 전날 기도해서 나오지 않게 하자 했어. 실제 안 나와서 운으로 합격하시고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버리는 주제 없이 최대한 다 하시고요. 합병, 연결, 분할, 미할 요소도 이런 거 일단 2차는 무조건 다자로 출발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1차 때 안 했으니까 쭉 제끼자. 요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합격에 지금 당락을 좌지우지해. 요즘 특수 주제가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동차생들 세무회계에서. 그리고 자 1차 올해 1차 합격한 서류는요.
일단 올해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뒤에 커리는 제가 비밀로 붙였어요. 자, 합격! 이게 약간 8월 2일에 합격! 하면 이제 끝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동차 심플해요. 근데 그냥 수업 듣고 선생님 문제 풀어주고 여러분이 그날 복습하면서 또 예를 들어 이제 소득세 좀 지나가면은 중간쯤부터 앞에 거 스스로 복습해야 돼. 알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뭐 연금소득집 나갈 때 금융소득 다시 봐주고 또 아니면 뭐 부가세도 봐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병행해야 돼서 최소 연습서를 꽤 많은 전수 느낌에는 3회독이고 거기서 틀린 거는 또 빠르게 보는 거는 한두 번 더 봐서 그래도 이 안에서 최대한 효율로 한 4, 5회독까지 보려고 하세요. 전수 정도는 2, 3회독. 알겠죠? 전수는. 근데 거기서 너무 쉬운 건 또 보지 마. 과감히 쳐내고 헷갈리고 틀린 것까지는 계속 보는 걸로. 그래서 최소 3회독 느낌을 짠 거고요. 한 달 지나면 동차 GS가 동차 모의고사야. 그래서 동차생은 시험 주관식 처음 쳐보니까 웬만하면 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근데 동차 모의고사는 진도별이야. 이게 진도별. 그래서 뭐 앞에 뭐 사업소득까지만 낸다. 법인세도 뭐 입금만 낸다. 이거를 좀 아니까 또 그 주에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무에게는 그것도 범위가 졸라 많아가지고요. 거의 그냥 자연빵으로 그냥 들어오게 돼요. 야, 여기 너무 안 돼?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좀 털려보고 이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감을 또 잡아야 돼 이게. 그러면서 점수가 또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올해는 또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도 유예보단 기본적으로 낼 건데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한 이제 7월쯤에 강의가 끝날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한 3주 남고 강의가 끝난단 말이야. 전 범위를 자연방으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쯤에 유예 3기를 따로 그냥 유예 3기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게 아니야. 유예 3기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동차생은. 동차 GS도 해야 되고 유예 3기 하니까 차라리 유예 3기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8번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수업 끝나고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범위 훈련하고 싶은 분들은. 알겠죠? 왜냐면 여긴 진도별이고 전범위니까 그죠? 그래서 여긴 또 난이도가 어려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요. 유예 2기는 참고로 뭐냐면 진도별이야. 차이가. 그것도 뭐 여유되는 분들은 풀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넘어가시고 혹시 이제 올해 1차가 좀 아쉽게 한두 분의 차이로 안 돼가지고 2차 강의 듣고 내년도 동차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올해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어려워서. 그럼 동차 강의 이제 듣고요. 이분들은 너무 빠른 회독을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번 풀고 여러분이 한번 풀고 해서 동차 기간 동안 2번만 푸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전수로 풀기보다는 좀 더 필수 문제 위주로 푸세요. 오히려 지금 시간 싸움보다는 천천히 개념 잡는 게 중요해. 그리고 GS도 올해 혹시 안 된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GS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차라리 저 연습서를 더 하면서 개념 많이 보면서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 다시 복습 강의로 듣고 이게 더 중요해. 떨어진 분들은. 그리고 8, 9, 10월은 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내 걸로 체화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좀 1차가 너무 불안하다 하면 객관식 타는 거고 좀 자신감 붙어서 내년 동차 노려서 2차 한 번 더 하면서 마지막 2차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더 이상 듣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왔을 때는 유예일기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회계학 원투를 쌓아놓고요. 내년도 동차 때 회계학 원투를 오히려 듣지 마. 내년도 동차 때. 그때는 세법학 3개월 동안 세법학 위주로 하는 거야. 회계학 원투를 완성해놔서 1차 계산도 마스터해놓고 2차까지 어느 정도 마스터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세법학 위주로 하시는 게 내년 동차 커리라는 거야. 내년 동차 커리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25년도는 회계학 원투 당장 1, 2차에 중복되고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게. 요즘 세법학은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단기간 팍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이게.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한 3, 4개월은 1차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1차가 어려우니까. 그죠? 말 문제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혹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내가 세법이 약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뭐 유예 타든지 개관식 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짜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지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이제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작년 동차 합격생 어제 밤에 급하게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연락해가지고 다행히도 흔쾌히 정성스레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작년 동차생이야. 꽈락률 78%의 동차생 동차강이니까 그죠? 이분들의 그 전략을 잘 답습해야 돼. 자 이분은요 첫 번째 오답노트 작성 세무회계 합격 방법.
따로 오답 노트를 막 만들지 않더라도 이분이 그거네, 문제 옆에 포스트잇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을 메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주로 실수하는 포트를 거의 암기해 버려서 의식적으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죠? 비슷한 말이죠. 그죠? 오답 노트 작성. 좀 창피하지만 훈협쌤이 나눠주는 모의고사 퀴즈 꼭 풀기. 그냥 저는 기출을 분석하고 내년도 올해 시험 나올 걸 예측하고 그런 직업이야. 그죠? 근데 그게 물론 법에서 뭐 중요한 걸 내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야. 교수님이 너희 이거 틀리겠지? 너 이거 공부 안 했지? 뭐 이런 걸 낸단 말이지. 아까 요즘은. 그런 걸 오히려 분석해야 돼가지고 시험에 안 나온 포인트를 꼭 반영해서 내요. 저는 그 시험에 안 나온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안다 생각해도 막상 안 풀어오면 절어. 100% 절어. 요걸 훈련해야지만 시험장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와도 맞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겠지 하면 또 많이 맞춰진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어떤 응용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유형 마주쳤을 때 대처 능력이 높아진다 이거고, 또 지업 주제 라이트하게라도 가져가기. 아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버리는 주제 없이.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작년에 이분이 세무에 꺼내서 넘었던 이유가 분할 맞춰서야. 정답. 저도 이게 괄호에 있죠. 훈협생활 정답. 왜냐면 작년에 분할이 8점이었는데 작년에 떨어진 친구들이 39, 38, 37, 36, 35 이게 제일 많아요. 35에서 39점 요 사이로 떨어진 친구들이 몇 트럭이야. 몇 트럭. 셀 수가 없어. 근데 만약 분할 8점 맞았더라면 35가 43이 돼. 무조건 합격돼 이게. 근데 그 분할이 시험에 처음 나온 유형인데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이게 나오긴 했구나 하면서 맞출 수 있는 주제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합격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죠? 그냥 그걸 제낀 사람은 아예 못 풀잖아. 8점은 그냥 나 제낀 거네.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런 박점이지만 수업 듣고 좀 복습만 했어도 낯설지만 그냥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툭툭 푸는 건데 하면은 8점이란 말이야 이게. 이 친구도 다 40점대로 합격했어요. 49점 뭐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래도 분할을 맞춰서 컸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온 주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투입 대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효율이 좋다라 그러죠. 꼭 공부하세요 이거고요. 그리고 문제 동차기가 시간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필수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똑같은 문제 유형을 여러 번 푸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맞춘 건 또 맞추고 틀린 건 또 틀린다. 해서 선별해서 풀라. 특히 접대비 기본 문제는요 많아요. 그거 다 풀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신나서 풀지 마시고요. 대표 유형 한두 문제 푼 다음에 차라리 시험에 안 나온 공부하는 게 효율이 빠르다. 비슷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요즘 시험은 세법화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시되고 세무회계가 사실 이제 재무원가도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온다면 오히려 동차생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 없어도 운 좋게 40점 넣으면 합격이거든. 이게 애초에 다 쉬우면요 유예생 3차생이 훨씬 유리해요. 공부기간이 말면서 쉬운 거를 많이 반복 훈련한 사람이 평균이 높아서 합격해요. 세법학도 일단 세법학에서 동차생과 원래 그 유예 이상이 점수 편차가 커 이게. 근데 요즘은 세법학이 쉬우면은 1차 때 배운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이제 아직 세법학을 이렇게 막 엄청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세무사의 어떤 그냥 선배가라고 그냥 조건대인가? 세무사 그냥 조금 빨리 합격한 사람으로서 1차 때 안 한 개소지방조특 상정부터 공부하세요. 무조건. 그게 중요해. 어차피 법소부 국기가 생각보다 1차 때 배운 거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게 많아 요즘은. 근데 개소지방조특 상증도 들을 때 다 나쁘지 않아 이럴 수도 있고요. 일단 들을 때부터 어려워 보통은. 들을 때 생각보다 개빡센데 이거? 뭐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쓰지? 막 그냥 물음표 투성이야 세법학 공부는. 나도 그랬고 모든 학교에서 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근데 일단 외우는 게 급선무야. 외우고 나서 이해해야지 이해하고 외우면 안 된다. 동차생은요. 그죠? 그냥 외우는 거야 일단. 근데 그걸 어떤 틀 잡고 대충 규정의 어떤 느낌 알면서 외워야 되지 또 아예 무지성 외우는 건 아니야. 약간 느낌이. 근데 무지성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 진짜로. 근데 개소지방 조특은 워낙 처음 봤는데 요거 한 번 듣고 한 번 공부한다고 절대로 안 써져요. 수많은 반복과 암기를 했을 때 책을 덮고 쓸 수 있는 게 세법학 주관식이에요 나름. 근데 그게 팔려면 훨씬 어렵지만 단순 법령이야. 그냥 책 피면 다 있는 그대로 규정 복붙해서 쓰는 거니까 암기 싸움이고. 그죠? 1차 때 안 배운 걸 미리 봐서 빨리 회독을 돌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작년 동차생이었고요. 이분은 참고로 인강생이에요. 인강생.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실강생. 자, 동차 기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 최근 2차 기출 주제들은요, 요거는 특히 이제 세법학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세무에게 찢지 마시고요. 세법학 똑같은 게 또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이건 좀 도박성이니까 좀 너무 따라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맞은 거고, 또 전략이긴 해. 그래서 오히려 최근 2차 기출 주제들을 안 봤다, 과감히. 자기 시간이 없는 걸 알고. 그죠? 그래서 또 막 불안해서 이 책 저 책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 책, 동차까지 한 책 믿고 그냥 그거 쭉 가셔야 돼요. 그 한 책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과목당 한 권으로만 공부했고요. 한 권의 책에서 대부분 출제되면 책에 없는 내용은 전국 수험생 다 같이 못 푼다, 결국은. 우리 다 같이 공부한 거 실수 안 하고 맞췄을 때 합격하는 거지, 아무도 못 맞추는 거 내가 맞출 확률이 훨씬 낮아요. 그죠?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차 전략은 회계학이기 때문에 세법화 암기는 특히 마판 가서 열심히 하고, 초반에는 회원2에 거의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필수란 말도 똑같죠. 경험상 실력은 모의고사 풀 때 가장 많이 올라갔고, 특히 세법학은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그럴듯하게 쓰는 스킬도 느리기 때문에 세법학 모의고사도 꼭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모의고사 꼭 푸시고요. 그리고 동차 모의고사는 지엽적인 주제보다는 2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를 위주 플러스 이제 제업적인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또 재무학과 세무에게는 1차 강사니까 가뜸 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계산 문제 풀이 때를 갑자기 바뀌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그대로 쭉 갖고, 마지막으로 자, 중요해요. 그죠? 이분도 맨날 쉬는 시간을 만나면 울먹거리고 포기하고 싶다, 세무사 왜 시작했을까요? 요 얘기밖에 안 했었어. 근데 너는 그래도 1차 고득점자여서 버티면 합격할 수 있다, 진짜 믿고 버텨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 진짜. 근데 이분도 당연히 저 동차 합격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다가 선생님 저 동차 이번에 글렀어요. 유예 언제 개강해요? 이거 답변 안 해줘요. 이거 금기어예요. 선생님 유예 몇 월 달 개강해요. 그거 옥상 올라가서 팰 거예요. 그래서 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일단 중요한 거.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도 세무회가 너무 안 풀려서 울다가 집 갔대요. 전날 멘탈 붕괴됐어. 멘탈이 그렇게 막 엄청 멘탈 좋은 것 같은데, 내 기준은. 멘탈 좋아요. 2차 시험 당일 점심시간에도 이 친구가 그걸 보내줬어요. 시험지를 보내줬어요. 저도 이제 빨리 이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설 나눠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회 끝나고 점심시간이잖아. 그리고 도시락 싸가셔야 돼요. 그죠? 그때 보내주면서 저 망했어요, 유예 언제 개강해요? 또 나온 것 같아. 근데 아니다, 내가 문제 딱 봤는데 이거 너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어려우니까 이거 과락 나오면 합격이다. 진짜 그때 그랬었어요, 실제. 그래서 세법학까지 꼭 치고 가라. 그래서 집에 가려는 거 붙잡고 봤는데 합격이야. 그죠? 감동 스토리, 감동 스토리, 감동 스토리. 그래서 지금 세무사예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강남역 지나가다가 학원 들려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이제 완전 세무사가 다 됐어 벌써. 이게 수험생 때문에 다 추리닝만 입고 좀 청바지 편하게 입고 막 이러지만 그때도 또 직장인 모드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자, OT는 이렇게 끝났고요. 뭐 이제 요것도 보여드렸고 시험지도 보여드렸고 됐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소득세부터 좀 진행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